안녕하세요. 더말경TV 최윤근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척추 압박골절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압박골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장애진단비 지급 과정에서 펼쳐지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이란 무엇인가요? 척추 압박골절은 척추뼈가 외부 충격이나 질병적 원인으로 인해 눌리듯이 압박되면서 골절되는 양상을 의미합니다. 주로 흉추와 요추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당연히 경추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외상에 의한 골절입니다. 교통사고, 낙상 또는 추락사고, 스포츠 활동 중에 발생한 충격 등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는 질병을 원인으로 한 발병입니다. 골밀도가 떨어지면서 생긴 골다공증은 압박골절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하며 척추 주위에 있는 종양 등에서도 척추가 무너지듯 골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압박골절의 치료 방법 방법은 또한 어떻게 되나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수술적 치료입니다. 골절된 척추체를 주변 척추와 이어 붙여주는 유합술을 시행하기도 하며 시멘트 주입술을 통해 무너진 척추체를 세워주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비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압박골절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거나 환자의 상태를 보고 수술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을 경우 단순히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물리치료 또는 재활치료를 통해서 자연히 뼈가 붙기를 기대하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압박골절은 가장 어떤 중요한 보험금을 쟁점입니다. 받게 되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압박골절은 척추체가 납작한 모양으로 압박되면서 발생하는 골절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압박골절은 수술 여부와는 별개로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척추체가 앞, 뒤 혹은 옆으로 휘어지는 만곡 상태를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곡 상태는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후유 장애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곡의 정도에 따라서 장애로 인정을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압박골절로 진단이 되면 아닙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후유장애 있다고 진단비라는 생각하면 것은 되는 건가요? 통상 고액의 진단비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부터 결과가 나오기까지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장애진단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라는 것은 치유된 후에도 영구적으로 신체에 남아있는 훼손 상태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의사들의 입장에서 본 장애진단서라는 것은 내가 치료한 환자에게 신체의 영구적인 훼손 상태가 남았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의사도 장애진단서 발급을 쉽게 판단하고 발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어렵사리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다음으로 기다리는 과정이 바로 보험사에서 진행하는 현장심사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장애진단비가 청구된과 동시에 전문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여 현장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합니다. 고용된 손해사정인은 직접 환자를 찾아가 상태를 살펴보고 환자가 치료하지도 않은 제3의 병원에서 자문을 시행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기존 진단을 반박하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근거 자료들에 의해서 환자들은 제대로 된 장애 진단비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장애진단비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건가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가와의 동행입니다. 후유장애라는 것은 사실 고도의 의학 전문 영역에서 판단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진단서가 발행되었다고 해서 보험금이 지급되지도 않을 뿐더러 보험사에서 진행하는 현장 심사에는 분명 타당한 의학적 근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환자 혼자서 장애 진단비를 지급받는다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많은 난관을 헤쳐가야 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필히 전문가와의 동행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